AI가 알려준 김어준의 가짜뉴스 선동 사례들. 첫째, 세월호 사건 관련 의혹. 김어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러 번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방송에서 펼쳤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고의로 일어난 것이라는 음모론적인 주장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진상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고 사고의 원인은 여러 요인으로 판명됐다. 김어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김어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뇌물 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자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종종 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챙겼다는 식의 강한 주장들을 했다. 일부 주장들은 법정에서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무리한 추측이나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짜뉴스로 평가됐다. 셋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 폭주 주장. 김어준은 종종 검찰이 정권에게로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을 방송에서 펼쳤다. 검찰을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의도를 따라간다는 내용의 주장이었다. 일부 검찰의 문제점은 존재하나 모든 검찰을 일반화하여 과장된 주장으로 비춰졌다. 특정 사건에서 일부 검사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내리며 사실을 왜곡한 사례로 비판받았다. 넷째, 2020년 총선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 김어준은 2020년 총선 당시 여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이 정부의 비판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후속적인 검토와 조사에서 김어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 입증된 바가 없다. 주장이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로 확인됐다. 지금부터는 정치 비꼬기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계엄 선포 때 한동훈 암살조를 보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판단하고 등을 돌렸다.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김어준의 가짜뉴스 선동이었다. 정치 비꼬기의 논평. 김어준은 가짜뉴스 생산공장 공장장이다. 고로 이 사회의 선동가일 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